만약 아내분이 남편 불륜 증거 가지고 오셨는데 남편 차가 모텔 앞에 있었고 그 차에 남편이랑 상간녀가 같이 탄 거예요. 그 내용이 동영상으로 있고 사진으로 있고 이러면은 불륜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완전 빼박친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이 정도로는 안 되죠. 소송이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반박해 볼게요.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인근에 차를 댔다. 거기 모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알지도 못했다. 내가 운전을 한 것도 아니었다. 어때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왜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오히려 그 모텔에 들어갔다는 증거 있습니까? 사실 아내분들 촉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불륜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불륜이 맞아요. 근데 이 증거가 애매해서 속 터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펴서 상간소송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가장 안타깝고 난감할 때가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들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거 빼박 증거 아니에요 라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여주시는데 막상 보면 아 이거 가지고는 어려운데 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소송하실 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어딘가 한 끗 차이로 부족한 증거가 뭐가 있는지 승소하려면 도대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하려면 딱 두 가지 증거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내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내 배우자가 결혼 생활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순서가 바뀌어도 사실은 상간소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증거는 딱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직접 증거, 그리고 정황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황 증거를 막 가져가서 이 증거면은 충분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간소송을 위해서 중요한 좋은 증거는 직접 증거입니다. 여러분, 직접 증거는 뭔지 개념이 좀 잘 안 와닿으시죠? 직접 증거는 그 증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증거 자체만으로 내용을 다 알겠다라는 게 직접 증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 배우자와 상간자가 손을 잡고 있다. 라고 하면은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손잡고 있는 사실, 요 내용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도 누군지 다 특정이 된다 라고 하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게 직접 증거입니다. 그러면 정황 증거는 뭘까요? 배우자의 모텔 결제네요. 배우자의 차에서 콘돔 같은 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배우자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출장이라고 했는데 출장지가 아닌 여행지에 있었다는 거. 이런 건 정황 증거입니다.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싶으시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소송은 상간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배우자도 잘못했지만 그 상간자한테 하는 소송이니 잘못은 상간자가 한 겁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간소송을 하려고 하면 배우자가 바람났다는 거, 배우자가 거짓말했다는 걸 증명할 게 아니고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배우자의 모텔 결제네요.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모텔에 결제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거지 이 모텔의 상간자와 함께 가서 어떤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근데 알고 있습니다. 이 배우자가 누군가 계속 몰래 연락을 하고 있고 내가 차마 그 상황을 녹음하진 못했지만 누구 얘기를 자주 하고 있고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소가 막 번지고 있고 뭔가 어느 순간부터 늦게 들어오고 차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부정적인 물건들, 콘돔이라든지 아니면 비아그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는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와이프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요것만으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모텔에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왔어요. 근데 상대방 얼굴이 정확하게 찍히진 않고 나가는 차가 내 배우자 차라는 거, 들어가는 차가 내 배우자 차라는 거 그것만 찍었어요. 라고 하면 보통 그 모텔이나 호텔에다가 CCTV 보존 신청해가지고 얼굴 확실하게 확인이 되도록 하는 증거까지 입수를 한 다음에 상간소송을 제기를 하죠. 이렇게 분명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명한 내용이 도대체 뭔지, 직접 증거라는 게 뭔지, 어디까지 증명을 해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증거를 그냥 막 모으기만 하고 내가 이거 지금 잘한 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아서 이 정도면 내 증거가 충분한지 추가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를 한번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증거 하나만으로도 상간소송이 이건 되겠다 하는 증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증거가 카톡 하나였는데 사랑해, 좋아해 막 이야기를 하고 뭐 어제도 너무 좋았어. 근데 나 이제 와이프가 5분 있으면은 온대. 그래서 우린 내일 만나야 돼. 뭐 유유 막 그렇게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요 안에 증거가 다 들어있죠. 배우자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전제하에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카톡만으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정확한 직접 증거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두 단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내 배우자가 유부남이다, 유부녀이다 이 사실을 상대방이 안다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가? 보통 직장 동료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사건들은 제가 소송을 해보면 재판부에서 직장 동료니까 당연히 알고 있지 않았냐 이런 뉘앙스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로도 알 거고 증명이 뭐 그렇게 빡빡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여잔지를 모르겠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오픈 채팅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이 나왔다 그리고 내가 오픈 채팅에 들어간 거 못 봤다라고 하면 유부남 유부녀들끼리 만나는 그 오픈 채팅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증명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증명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뢰인들이 보통 가지고 오는 증거들을 보면은 두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통화 녹음을 하는 경우들. 그거를 이제 우연히 듣게 되거나 아니면은 두 사람이 몰래 카톡하다가 내 남편이 잠이 든 거죠. 유튜브 보다가 잠이 들었거나 아니면 뭐 그랬는데 이렇게 뭐 카톡 하고 계속 오고 막 진동이 나니까 뭐 그럼 이거 좀 챙겨줘야겠다고 딱 봤는데 뭐 카톡 대화가 이렇게 쫙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위에 올려보니까 그 내용을 전제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누군가 상을 당했을 때 이제 거기 보면은 우리가 부고장 보면은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뭐 이런 거 다 관계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왔었던 사람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결혼식에 참석했었던 사람이 상간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를 증명하기가 좀 용이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증명이 너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 의뢰인들이 진짜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를 아니까 당연히 결혼한 걸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요즘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거나 아니면 이혼하고 면접 교섭하면서 애 데리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만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안다라는 것만으로는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상태라는 거,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안다라고 곧바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 존재를 상대방이 아니까 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혼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의 예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는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그 내용만으로 이 둘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증거를 보고 조금 복잡할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설명을 좀 할게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증거다 라고 하면 별로 좋은 증거는 아니고 이건 정황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의뢰인들이 모텔 출입한 내역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증거들 진짜 많은데 가지고 오는 증거들 중에서는 남편 차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내용만 있고 여자의 존재는 정확하지 않고 찍긴 찍으셨는데 얼굴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거나 아니 이 여자가 틀림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고요. 그리고 남편의 모텔 결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는 확실한 증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건 남편이 바람핀 증거지 상간녀와 함께 간 증거는 아니니까 이것도 좀 효용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남편이랑 상간녀랑 너무 자주 연락하고 선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주고받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닌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꼭 부정행위다라고 하는 내용은 보통 어떤 거냐? 손을 잡고 있거나 껴안고 있거나 스킨십 그리고 또는 모텔에 뭐 들어간다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이 모텔 또는 호텔에 레스토랑이 없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들어갔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다음날 나온다거나 하는 뭐 전후 정황상 도저히 저 두 사람이 뭔가 둘이 들어가는 건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의 뭔가 어떤 내용이 포함된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황 증거에 더하고 뭐 해가지고 충분히 부정행위라고 주장하고 그걸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요 정도 증거 가지고 상대방을 막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자백받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확실할 땐 자백이 잘 나오는데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어디까지 증거인지 보자 이렇게 해서 대충 저 정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저거는 이렇게 설명해야지 저렇게 설명해야지 하고 자백도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많고
않거든요. 실제로 제가 소송했는데 제일 황당했었던 상대방 항변 중에 하나가 모텔 들어갔다가 이제 다음날 나온 내용, 밤에 들어가서 다음날 새벽에 나오는 뭐 그런 내용 같은 거, 그걸 우리가 제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은 되긴 했는데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빼박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서 사건 진행에 있어서 뭐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좀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사건에서는 우리 의뢰인이 증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전후 사정상 인정이 될 만한 정황 증거는 어느 정도는 확보했어요. 그리고 상간녀한테 몇 번 경고도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요 정도면은 인정이 되겠다 싶은 전후 사정이 있었는데 다 좀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빼박 증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CCTV 보존 신청을 했거든요. 역시나 CCTV 보존 신청을 했더니 두 사람이 뽀뽀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둘이 있으면 꼭 그렇게 스킨십을 하고 뽀뽀를 하고 막 그렇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를 확보를 했는데 그 증거를 본 우리 의뢰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증거가 되게 확실한 명백한 증거인지 알았는데 되게 어설픈 증거였구나를 깨달았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다가 그 순간 이걸 훨씬 더 구체적으로 뭔가 지정을 해야지 이건 되고 안 되고를 아시는구나를 알게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증거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 모으는데 잘 모르겠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많이 모으세요. 그러면 변호사한테 가지고 가면은 변호사가 이 증거는 좋고 이 증거는 쓸 수 있고 이건 못 쓰겠다라고 좀 분별을 해줄 겁니다. 아무래도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모으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또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는 증거를 못 모으니까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불법적인 걸 모으겠습니다 하는 의뢰인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단 다 가지고 오시면 간에서 뭐 불법적인 증거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 보호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안 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써야지만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미리 요 증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런 리스크가 있는데 쓰시겠어요? 라고 따로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조금 반반입니다. 정황 증거를 아주 많이 해서 승소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정황 증거 몇 개만 해서 승소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이건 제 생각엔 좀 재판부예요. 소송을 좀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야지 부정행위를 인정해주는 재판부도 있고 어떤 재판부는 이 정도면 뭐 전후 사정상 둘이 더 뭔가가 있는데 원고가 지금 요만큼만을 뭐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사정이 있는 거네. 하지만 요만큼만 봐도 두 사람이 충분히 문제가 있는 관계라는 건 내가 알겠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판사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좀 어떻게 될지는 완전히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부정행위 관련한 증거는 어떻게 보면 원고가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해요. 이들이 안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요거는 따라다닌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계속 만나고 있고 도저히 못 헤어질 것 같은 관계다라고 하면은 중간쯤에 어느 한 시점에 원고가 직접 경고를 한번 하고 그 경고한 내역을 남겨둠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증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여전히 만난다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입수한다면 이 사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꿀팁이에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다들 괴로워하거든요. 그리고 왠지 내가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저들은 뭔가 준비하고 방어할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이 사건을 진행할 때 사정이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많은 원고들이 더 이상 배우자와 상간자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소송까지는 안 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배우자 만나지 마라 이런 경고성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그런 사건으로 진행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만난다라는 점을 또 내가 알게 되고 관련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소송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배우자 있는 자고 법률 혼이다 또는 사실 혼이다 내가 배우자다 이런 부분을 한번 밝히고 내 배우자 만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두는 그런 경고성에 뭔가를 하는 거 이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잠깐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뭐가 불륜 증거인지가 좀 헷갈려요. 요 정도는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요때 저는 보통 반박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반박 가능한가 요거를 보는 건데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뭐가 반박 가능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게 동성끼리면 문제가 될 것인가를 보면은 쉬워요. 이게 동성끼리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하면은 이성 간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고요. 동성끼리 이런다고 하면 너무 이상하다 라고 하면 그거 진짜 불륜이라고 강한 의심이 들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쉽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것 같을 때 어떤 불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상간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지금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모으고 있는 증거가 괜찮은 증거인지, 직접 증거인지, 또는 정황 증거라서 좀 더 모아야 되는 건지, 구체화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모으고 있는 직접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정황 증거라도 최대한 많이 폭넓게 모으시길 바라고요. 만약 상간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좀 답답하다, 증거도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